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21번부터는 거의 자본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법정 자본금은 발행 주식 총수 주당 액면금액으로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여기서 많이 헷갈렸는데 발행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액면금액 곱해서 산정된 금액이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기 주식은 회사가 일단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기 주식은 좀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좀 쓰이죠. 예, 상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법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자기 주식 취득은 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익 잉여금은 영업활동에 의하여 획득된 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된 이익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익 잉여금은요, 말 그대로 손익 거래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뜻합니다. 당기순이익을 뜻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일단 12월 말일 때는 당기순이익을 아무것도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냥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에 한 2에서 3월달 돼가지고 주주총회를 할 때 이제 적립할 거는 뭐 적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할 때는 얼마나 배당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때 이 적립을 하는 부분이 사내에 이제 해당하는 유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직 꺼내지 않고 고가는 그냥 보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유보된 이익이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액면 금액이 발행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긴 한데 난 이게 왜 맞는 것처럼 보이지? 자, 볼까요? 액면 금액이 이해했어요. 발행 가액을 초과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액면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리죠, 생각보다. 저도 지금 보면서 말이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할인 발행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르게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4번에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라고 바꿔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적어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할인 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붕괴할 경우 이익 잉여금 처분사항 확정 시점에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3일에 이익 잉여금에 대한 주주총회 처분 확정 내역입니다. 현금 배당 4천만원,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뜻합니다. 현금 배당의 10% 얼마? 400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현금 배당은 현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의 뭐 그런 차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배당 선언이에요, 말 그대로. 배당 선언이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2월달에 3월달에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배당 지급은 언제 집행하냐면 거의 4월달 집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배당 선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즉 부채성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얼마? 금액의 10%만큼 적립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아직 지급한 배당이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 4천만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차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2번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패스한 거고 1번은 아예 틀렸고요. 4번은 여기 그 이익준비금 자체를 아예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거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결과인 수익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수익. 영업 활동의 결과인 수익입니다. 뭐예요? 영업 수익.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뭐 제품 매출, 뭐 그냥 뭐 부산물 매출, 그 다음에 용역 매출, 뭐 이런 거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태 종목에 적혀진 그 매출, 그러니까 수익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주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 수익을 뜻해요. 그래서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영업 외적 수익.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기말 수점 분계 전 당기 이익의 총합은 22만원이다. 결산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이 오류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사항들을 반영한 후에 주식회사 3일에 올바른 당기 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회계 처리가 지금 오류가 돼 있어요. 보험료 선급분 15,000원을 당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사실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2만원에서 보험료 선급분 15,000원을 당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4년도, 23년도,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누락입니다. 말 그대로. 자, 임대료 미수분, 미수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임대료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로 처리 안 했어요.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차입금, 이자, 미지급금은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 비용이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대여금, 이자, 미수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임대료 미수분과 똑같아요.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22만원에서 15,000원 더해줍니다. 비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계산 누락 2만원 빼기 2만원 플러스 5,000원. 얼마? 2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정 분계 자체가 24만원이 된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2021년 중 주식회사 3일은 제품 200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하였으며 5개는 질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개당 3만원씩 깎아줍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4년도 문제를 다 봐도 좀 헷갈리는 게 21년도, 22년도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한 2번인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23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시험지 가져가기 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2년도랑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제품 200개를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200개 판매를 했는데, 자, 보니까 10개가 불량이래요. 그럼 10개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5개는 질이 떨어져가지고 판매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개당 3만원씩 깎아줍니다. 그래서 5개는 불량인데
3만원씩 깎아줘요. 원래 식품인 경우에는 이거 다 돌려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깎아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판매는 가능한데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A급이 아니고 B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깎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매출액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요. 개당 10만원인데, 자, 분량 났을 때 10개는 10만원 다 빼줘야 돼요. 그 다음 5개 분량은 3만원씩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냐면은 10만원 10개니까 100만원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만원에 5개니까 15만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총액에서 115만원만큼만 이렇게 해서 차감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개 10만원이면 얼마예요? 약 대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115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얼마? 188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5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잘못 봐가지고 이거 7만원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3만원씩 깎아준 거기 때문에 3만원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비용입니다. 비용은 말 그대로 지출이죠. 그래서 1번은 봅시다. 모든 채권에 대한 대손상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그 다음 무슨 만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는 99.9%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 대손상가비는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즉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 대손상가비로 처리를 하는데 얘는 판관비에 해당이 돼요. 근데 기타 채권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미수금, 선급금, 뭐 단기 대여금, 뭐 이런 계정 과목들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가비라고 불러요.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모든 분류 자체가 판관비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돼 있으면은 99.9% 다 틀리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영업의 비용이란 영업 활동 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맞아요. 영업활동 이외죠.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 3번 잡손실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손실을 말한다. 맞습니다. 계정 과목은 손실인 건 맞는데 뭐 중요하지 않거나 쓰는 계정 과목이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서 잡손실 많이 써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자, 그 다음 4번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 관련 접대비. 지금은 이제 24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연구비는 판관비로 불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이거 산식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매출액에서 뭐 빼면 돼요? 그렇죠. 매출원가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때 매출원가는 뭐예요? 1월 1일 기초금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팔다 남은 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팔지 않았으니까 빼기 기말재고액. 그래서 순수 판매한 원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 매출원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매출 총이익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순매출액 얼마? 30만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단기 순매입액 2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 18만원 이렇게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12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액 얼마? 18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순수 마진 금액입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중 지출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상 판관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는 거는 판관비, 소속이 어딘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판매직 사원의 급여 판관비 맞죠? 판매직 사원의 퇴직급여 판관비 맞죠? 기부금 판관비 아니죠?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그냥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위한 거니까 맞고, 토지 관련 취득세는 이거는 그냥 토지 개정 과목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영업을 위한 거니 판관비 맞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포함된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하고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거 더해주면 돼요. 100만원, 150만원, 35만원, 46만원. 합치면 얼마? 321만원입니다. 그래서 28번에다 몇 번? 321만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 절차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결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 첫 번째는 거래, 그 다음 분계, 그 다음에 원장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이제 단기 중이죠. 단기 중에 지났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산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뭐예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감 후 이월입니다.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회계의 순환 과정은 수정 전 시산표부터 무조건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 먼저 1번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순서 적어놨죠? 결산분계 하는 거예요. 자, 장부를 마감한다가 아니고 기말 수정분계를 한다 라죠. 그 다음 뭐예요?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 안에 수정 전과 후가 돼 있을 때 여기에 결산 분계를 하셔야 돼요. 결산 분계가 대략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장부 마감이 뭐냐면 총계정 원장 마감 이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 작성하면은 마감한 후에 이호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순서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수정 분계 반영 후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계 반영 후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는요, 그 결산 수정 분계 반영하잖아요. 수정 분계를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되는 계정 과목 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다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정 과목 4가지 중에. 그러니까 표기 불가. 계정 과목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결산.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수금, 가지급금. 이거는
재무상태표의 표기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표기 불가 계정 과목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